주변에 보면 자궁근종이 있다는 여성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여기 통계에 보면 가임기 여성에 3명 중 1명 있다는데 폐경이 되고 나면은 자궁근종이 있다가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근종은 여성 호르몬에 따라서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작아지는 게 보통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굉장히 커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자궁근종을 제거를 해야 되는 기준. 그래서 저는 근종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떤 덩어리, 혹이 있을 때 환자한테 하는 말이 딱 하나 있습니다. 혹이 발견이 되면은 김철중의 이름은 낳는다. 여성을 상징하는 장기죠. 임신과 출산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는 기관, 바로 자궁이죠. 그런데 이 자궁 건강을 해치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자궁근종인데요. 오늘 이 자궁근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승엽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변에 보면 자궁근종이 있다는 여성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많아요. 네. 뭐 여기 통계에 보면 가임기 여성에 3명 중 1명 있다는데 이 자궁근종이 일단 어떤 병인가요? 말 그대로 이제 자궁을 이제 구성하는 근육 세포에 이제 변이가 이제 발생해가지고 생기는 이제 암은 아니지만은 생기는 덩어리, 그러니까 양성 종양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위치에 따라서 이제 근육층 안에 생길 수도 있고 자궁 내강 안에 생길 수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근육층 내에 생기는 이제 근층 내 근종이 이제 제일 많고요. 근종이라는 게 근육에 생기는 덩어리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생길 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자리에 생겼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임신을 한 분이 많이 생길까요? 아니면은 이제 미혼이신 분들 역학적으로는 이제 임신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걸로 관찰되고 있죠. 자, 그럼 자궁근종의 종류를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위치에 따라서 얘기하는 건데요. 네. 자궁의 이제 해부학을 봤을 때 장막 안에가 이제 근육, 그 안에가 이제 점막 이렇게 나누는데 그 장막 안에 있다고 해서 장막하, 근육 안에 있으니까 이제 근육 내에 있다, 근층 내에 있다. 그다음에 점막 안에 있으니까 점막하에서 세 가지 나누는데요. 점막하 근종이 이제 약물 치료에서 잘 반응이 듣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임신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이제 치료에 애를 먹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 치료로 이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종은 다른 장기보다도 이제 여성 호르몬의 이제 조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약제를 쓰게 되면은 크기가 줄게 되겠죠. 그래서 크기가 많이 커지기 전에 보통 술보다는 약물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 가임기 여성에서는 이제 자궁을 보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보다는 이제 약물 치료를 선호하게 되죠. 가임기 때는 혹이 작을 때 가능하면 줄여가지고 임신을 시도하는 것이 원칙이고 약물 치료하는 동안은 임신이 안 되죠. 일단 임신에 방해가 안 되도록 자궁근종 사이즈를 억제해 놓고 있다가 나 이제 아기를 가져야겠어. 그럴 때는 약을 끊고 이제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팁이 하나 있는데요. 그동안에도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혼인 경우에는 이제 난자를 추출해 놓고 결혼했다 그러면 이제 난자를 동결하기 전에 수정을 시켜서 배아를 동결해 놓고 그 상태에서 자궁을 줄이고. 그러니까 자궁근종이 임신에 방해를 줄 것 같으면은 미리 난자를 동결해서 수영관 아기를 통해서 임신을 유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만 본다 그러면은 1차원적인 치료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혹의 치료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이 임신이라면 혹을 치료한 이후의 것까지 생각을 해서 이제 환자 또는 그 부부 상담을 하고서 장기적인 치료 계획을. 물론 위치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자궁근종이 있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임신하고 출산을 다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위치에 따라서 자꾸 구분하는 이유가 이제 임신에 이제 관련된 치료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인데요. 여기 화살표에 보시는 것이 이제 자궁과 이제 근종의 경계선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이 자궁이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근종이 되겠습니다. 자궁 안에 있는 이제 하얀 이제 실선이 이제 자궁 내막이라고 그러는 것인데 거기가 이제 배아의 착상 부위가 되겠고 오른쪽에 근종이 크지만은 이제 자궁 착상 부위는 이제 방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내시경 수술을 하든 로봇 수술을 하든 얼마든지 이제 저희가 수술의 선택의 폭이 넓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증상은 굉장히 괴롭죠.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은 골반뼈도 누르고 꼬리뼈 누르고 있고 이런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은 사이즈가 줄면서 증상은 뭐 1, 2개월 내로 좋아지고요. 두 번째가 점막하 근종이라는 건데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제 자궁곽 내로 밀고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혹이 크기는 크지 않지만 착상 부위에 이제 혹이 있어서 착상은 되더라도 배가 커지면서 이제 유산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임신이 되기 전이라도 이제 출혈이 많고 약물 치료에 이제 반응이 안 좋을 수 있는 경우라서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요새 그 기구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궁에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이제 화면으로 보면서 자궁 수술을 이제 할 수가 있게 그렇죠. 되고요. 오른쪽.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 이제 내시경으로 수술을 한 케이스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내시경은 가능하고요. 근데 조심할 거는 이제 드물게 혈관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출혈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자궁 수축제를 사용해서 수술장에서 이제 마취과 선생님 도움을 받아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케이스인데요. 근종 옆으로 이제 빨간색 화살표가 이제 하얀 줄기가 있는 게 자궁 내강을 표시한 거고 보시면 이제 혹이 자궁 근육층을 이제 다 침범해서 떼는 순간 이제 오픈이 되는 거죠. 이제 개방이 되기 때문에 착상될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궁유지체로 생각한 것이 이제 점선 정도로 이제 혹을 줄이는 거죠. 난소의 초음파를 봤더니 난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럼 자궁 수술했지만 난자가 없으면 임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자를 먼저 뽑아야 되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약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난자도 줄어드니까 약물 치료하기 전에 일단 난자를 채취해 놓고 약물 치료하는 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궁만 보는 거는 뭐 로봇을 하시든 뭐 내시경을 하시든 뭐 용해술을 하시든 하이프를 하시든 다 좋은데 전체 큰 설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보통 어떤 쌤은 로봇으로 하고 어떤 쌤은 복강경을 하잖아요. 요거에 차이가 있나요? 그것은 수술 테크닉인데요. 그러니까 기구의 발전도 중요하고 어떤 케이스에 따라 다르게 볼 수가 있겠는데 아까 보신 대로 뭐 장막하 근종은 크더라도 결제할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접근 방법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요. 처음 게 이제 개복 수술이죠. 어려운 케이스는 개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거 보시면은 기구를 집어넣어서는 내시경 수술인데요. 대개는 이제 미용적인 목적, 회복이 빠르다, 출혈이 적다, 뭐 이래서 많이 하게 되고 이건 하이프인데요. 볼록 렌즈로 이제 초음파를 이렇게 모아요. 그러니까 우리 볼록 렌즈를 빛을 모으면 타듯이 초음파를 이렇게 모으면 에너지가 모여가지고 근종, 혹이 녹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바늘로 침으로 이제 찔러가지고 거기에 고주파를 흘려보내면 거기도 열이 나서 혹이 녹는 거죠. 그게 용해술이고요. 그때 보시면 이제 혹에 접근하는 혈관을 막아버려서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막아버려서 혹을 괴사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이제 초음파를 집속하느냐, 바늘을 찔러서 이제 그 고주파를 흘려보내냐. 아니면 혈관을 막아버리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혹을 이제 녹이겠다는 개념이고요. 로봇도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왼쪽 게 내시경 그 복강경 수술이고 오른쪽 게 로봇인데요. 내시경은 사람의 손으로 기술적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는데 로봇인 경우에는 그 가위에 관절이 있어요. 환자에게 최소한으로 침투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내시경이나 로봇의 칼끝을 보세요. 굉장히 작죠. 근데 저렇게 잡아가지고는 저렇게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궁 성형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장력으로는 정밀한 성형을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케이스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번 케이스는 저 자궁의 화살표를 보시면요. 그 화살표 있는 부위가 굉장히 종이장처럼 얇아요. 수술을 하거나 하이프를 하거나 시술을 하거나 근종이 있던 자리가 없어진 건데요. 이 케이스의 문제는 뭐냐면은 시술한 후에 임신을 해야 되겠는데 임신할 경우에 임신낭이 커지고 태아가 자라면서 저 부위가 파열되게 됩니다. 그러면 태아도 사망하게 되고 산모도 출혈로 굉장히 위험하게. 이거는 어떻게 하냐? 이거는 자궁 성형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성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게 되죠? 오른쪽 자궁벽을 조금 플랩을 좀 대서 이를 덧대거나 메세키말 스템셀 같은 줄기세포를 좀 응용하거나 이런 방법, 실험적인 방법을 해야 되고 자궁을 이렇게 당겨야 되는데 이게 한 손가락 이렇게 당기는 거 잠깐 찢어지거든요. 그렇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께를 이분하게, 그러니까 균일하게 맞춰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저의 최선은 로봇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로봇이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약간의 힘을 줘가면서 이렇게 딱 박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오히려 로봇이 더 단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꼭 로봇이 제일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수술법과 모든 그 기구의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는 것이 무조건 이게 좋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면 낫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러면 낫는다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어떻게 하는 것이 특정 환자분에게 최선의 방법인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나는 이미 아이를 다 낳고 굳이 내가 이제 앞으로 임신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또 치료 어프로치가 달라지는 거죠. 임신은 뭐 전혀 이제 문제가 안 된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더 생각할 거는 증상이죠, 증상. 증상. 오늘 오신 분은 12cm였나 그래요. 12cm인데 12cm. 상당히 큰 거 아니에요? 헤모글로빈이 12, 13 뭐 이래요. 괜찮네요. 정상이 정상. 갱년기 거의 됐어요. 그래서 증상도 없고 검사도 정상이에요. 임신 가능성도 없고. 이게 다 났어요. 네. 그럼 환자의 희망이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경과관찰이죠, 경과관찰. 경과관찰. 이런 경우는 약도 안 쓰나요? 약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이유가 없어요. 불편함이 그러니까 없으니까. 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자궁 근종의 크기와 증상이나 검사 결과가 꼭 비례하지는 않는다. 우리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자궁근종을 제거를 해야 되는 기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제거하거나 줄이는 치료를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근종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떤 덩어리, 혹이 있을 때 환자한테 하는 말이 딱 하나 있습니다. 혹이 발견이 되면은 검사를 해보시고 악성인지를 먼저 보시라고 그래요. 악성이라면은 의사의 선택이에요. 악성이 아니라면 환자의 선택이에요. 어떤 분이 이제 폐경이 되고 나면은 자궁근종이 있다가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근종은 여성 호르몬에 따라서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성 호르몬이 갱년기가 되면 농도가 적어지죠. 작아지는 게 보통이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갱년기 커지는 사람도 있어요. 증상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영상 검사 변화하는 것도 면밀히 보셔가지고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궁근종을 떼냈잖아요. 거기서 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가끔 있겠네요. 아주 드물게 있는데요. 근종이 육종으로 이제 변성됐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많이들 질문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발견이 된 건지 변성이 된 건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죠, 현재로서는. 다만 크기가 큰 경우에는 근종이라고 이제 영상에선 판독이 됐지만 육종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너무 미루지 않고 수술하는 것이 좋겠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자라는 경우 이제 조심해야 되고요. 모양이 변하는 경우. 네, 끝으로 저희 영상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궁은 이제 출산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월경을 하는 장기이고 이것 때문에 이제 평생 이제 관리하면서 월경통도 겪어야 되고 남의 일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할머니 엄마들이 겪었던 일이고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섬세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야 되고 치료도 굉장히 다양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주기적인 이 검진을 통해서 질병이 발전하지 않도록 잘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구승엽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